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 속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준엄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특히 예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도리는 거창한 명분이나 학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은 몸가짐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격 수양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복과 음식은 단지 몸을 가리고 배를 채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성품과 절제가 담겨 있으니 작은 예절을 어기는 자는 큰 의리 또한 지킬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도 뼈아픈 통찰을 전해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식사 자리는 비즈니스의 연장이자 가족과 친구 사이의 유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소통 창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친밀함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빌려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식사 예절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증명하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어느 50대 중반의 직장인 박성우 씨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박성우 씨는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재직하며 사회적으로 꽤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감이 넘쳤고 어디를 가든 대화를 주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성우 씨는 평소 존경하던 고등학교 시절 은사님을 수십 년 만에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사님은 은퇴 후에도 소박하지만 단단한 인품으로 제자들 사이에서 큰 귀감이 되던 분이었습니다. 박성우 씨는 은사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시내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한 박성우 씨는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예약을 확인하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은근히 과시하듯 행동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은사님께 요즘 자신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지 쉴 새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드디어 정갈한 음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우 씨는 음식이 나오기가 무섭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가면서도 맛있는 반찬이 보이면 은사님이 드시기도 전에 자신의 앞접시로 먼저 가져오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국을 먹을 때는 후루룩 소리를 크게 내기도 하고 입안에 음식물이 가득 찬 상태로 자신의 성공담을 침 튀기며 열거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친근함의 표현이라 생각했고 자신이 대접하는 자리이니 마음껏 즐겨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사님은 식사 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은사님의 밥그릇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고 박성우 씨의 무례한 행동들이 반복될수록 은사님의 표정은 점점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어두워졌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박성우 씨는 은사님께 정중히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음식은 입에 맞으셨나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고른 곳입니다. 그러자 은사님께서는 박성우 씨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성우야, 네가 나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준 마음은 참 고맙구나. 하지만 오늘 식사 자리에서 나는 네가 이룬 업적보다 네가 잃어버린 것들을 더 많이 보았단다. 박성우 씨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라니요? 제가 무엇을 실수했습니까? 은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신독이라 하여 홀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남과 함께 있을 때도 자신의 흐트러짐을 경계하라 하셨지. 특히 밥을 먹는 행위는 사람의 가장 낮은 욕망이 드러나는 때이니 그때야말로 가장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단다. 오늘 너는 음식을 대할 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구나. 종업원을 대하는 고압적인 태도와 상대방의 식사 속도를 살피지 않는 조급함,
그리고 입안의 음식을 다 비우기도 전에 터져나오는 자만 섞인 말들. 이 모든 것이 네가 쌓아온 사회적 명성보다 내 본연의 성품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단다. 박성우 씨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엇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접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대접받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식탁이라는 작은 공간이 자신의 인격을 시험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은사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항상 옷깃을 여미고 식탁 앞에 앉으셨다 한다. 반찬이 투박하고 양이 적어도 그것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임금의 밥상을 대하듯 정성을 다하셨지. 식사 예절이란 단순히 젓가락질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눈앞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배려 그 자체이기 때문이란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혹은 내가 돈을 내는 자리일수록 예의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철학에 따르면 진정한 군자는 장소와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끊임없이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식사 예절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고 나 자신을 수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음식이 나오는 순간부터 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의 인내심과 절제력을 보아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군자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허겁지겁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자마자 다른 사람의 숟가락이 움직이기도 전에 먼저 손을 뻗는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도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길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음식이 나왔을 때 윗사람이나 동행자가 먼저 식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잠시 기다리고 수저를 놓아주거나 물을 따라주는 사소한 배려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보다 타인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배려는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몸에 밴 인격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배가 몹시 고픈 상태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챙기며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품격 있고 든든해 보입니까?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작은 절제가 모여 한 사람의 커다란 신의를 만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식사하는 속도와 소리에서 그 사람의 배려심을 보아야 합니다. 함께 식사할 때 상대방은 아직 반도 못 먹었는데 혼자 식사를 마치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너무 느리게 먹어 모든 사람이 자신을 기다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요. 정약용 선생은 타인과 보조를 맞추는 것을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예라고 보셨습니다. 함께 걷는 자는 발걸음을 맞추고 함께 먹는 자는 속도를 맞추어야 한다. 는 말씀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찰과 배려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식사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빨리 먹거나 천천히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음식을 씹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거나 그릇을 부딪히며 요란하게 소리를 내는 행위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나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시절에도 홀로 밥을 먹을 때조차 소리를 내지 않고 정숙함을 유지하려 애쓰셨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키는 신독의 자세였습니다. 입안에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는 욕심이 상대방의 시각적, 청각적 편안함보다 앞설 때 나타나는 무례함입니다. 대화는 식탁 위의 양념이지 메인 요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음식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야말로 정약용 선생이 꿈꾸었던 따뜻하고 예의 바른 인간관계의 전형입니다.
세 번째로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감사함과 겸손함을 보아야 합니다. 음식이 맛있다거나 맛없다며 투덜대는 사람, 혹은 비싼 음식만 선호하고 소박한 음식을 무시하는 사람은 삶의 근원적인 고마움을 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거친 보리밥과 나물 몇 가지만으로도 하늘이 내려주신 양식이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며 감동하셨습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관리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호의호식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검소한 식탁이야말로 청렴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반찬 투정을 하거나 종업원을 하대하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은 사실 내면이 아주 빈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으로 내면이 꽉 찬 사람은 어떤 음식이 나오든 그 노고를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식사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자신의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거나 사용한 휴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두는 작은 습관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뒤끝이 얼마나 깨끗한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시작은 누구나 잘할 수 있으나 끝을 아름답게 맺는 자는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후의 뒷정리는 그 식사의 완성입니다.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아름답게 남기는 사람치고 삶의 태도가 엉망인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박성우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은사님의 따끔한 일침을 들은 후 박성우 씨는 큰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이룬 사회적 성취에 취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과 식사할 때도 항상 텔레비전을 보거나 자신의 의견만 강요하며 아이들의 식사 예절을 탓하기만 했지 정작 본인이 보여주어야 할 본보기는 잊고 있었습니다. 박성우 씨는 그날 이후 가장 먼저 자신의 식탁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차려지면 아내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아이들이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식사 속도를 맞추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식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먹했던 아이들이 아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아내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부하 직원들과 식사할 때 과거처럼 메뉴를 강요하거나 혼자 훈계를 늘어놓는 대신 직원들의 접시가 비었는지 살피고 조용히 챙겨주는 선배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박성우 부장님이 사람이 변했다며 그의 진심 어린 배려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대로 식사라는 작은 일상의 예절을 고쳤을 뿐인데 그의 인생 전체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며 많은 것을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코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품격, 즉 예절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을 고난 속에서도 그 품격을 잃지 않았기에 오늘날까지 우리의 스승으로 추앙받습니다. 그가 강조한 예절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과 인간을 구분짓는 한 끗 차이이며 자신의 영혼을 맑게 닦는 가장 쉬운 수행 방법이었습니다. 식사 예절은 그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거창한 도덕책을 읽는 것보다 오늘 저녁 가족과 혹은 지인과 밥을 먹을 때 상대방의 눈을 맞추고 그의 식사 속도에 나의 수저를 맞추는 것. 입안의 음식을 다 삼킨 뒤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네는 것. 그리고 내가 앉았던 자리를 정갈하게 비우고 일어나는 것. 이 사소한 반복이 쌓여 여러분의 본성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근본은 그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그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완성된다. 식탁은 우리가 타인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짧은 1시간의 식사가 어쩌면 여러분이 수십 년 공들여 쌓아온 평판을
단번에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 예절은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사람을 존중하며 나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렇게 정성스럽게 쌓인 식탁 위의 품격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신을 빛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향기가 배어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 향기의 근원은 바로 타인을 향한 배려와 자신을 향한 엄격함이 만나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단단한 마음가짐을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록 반찬은 소박할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약용 선생처럼 깊고 넓다면 그 자리는 세상 그 어느 진수성찬보다 풍요롭고 고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결국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본성은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나의 뒷모습이 어떤 향기를 남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식사라는 평범한 행위 속에 얼마나 깊은 철학적 본질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와 품격을 어떻게 결정짓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와 식사를 하실 예정인가요? 혹은 혼자 식사를 하시더라도 그 자리를 자신을 위한 소중한 수양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수저를 드는 그 찰나의 순간에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시선 한 번, 음식을 만든 이의 노고를 생각하는 마음 한 조각을 더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밥그릇 속에, 그리고 함께 마주 앉은 이의 눈동자 속에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수많은 글귀보다 오늘 여러분이 실천하는 단 한 번의 배려 섞인 식사 예절이 여러분의 본성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언제나 평안과 존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식사 자리에서 겪었던 소중한 경험이나 깨달음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채우는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